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9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이 12명, 국내 발생이 267명으로 조사됐는데 현재 수도권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첫날입니다. 이를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 3월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이효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279명. 이 가운데 국내 발생 확진자는 267명이며 해외 유입 사례는 12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가 200명대를 기록한 것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확산하던 시기 이후 처음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대유행이 올 수도 있는 심각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한다면 세계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고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서울이 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96명, 인천이 8명, 광주가 7명, 부산이 6명, 충남이 5명, 대구, 울산, 충북, 경남이 각 1명입니다. 이처럼 수도권의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등 수도권 교회를 고리로 감염 전파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또 직장과 커피점, 학교 등 일상 곳곳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이 발생해 확진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지난 신천지 대구교회 때나 이태원 클럽발 확산 때는 장소나 감염원을 어느 정도 특정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도 용인과 고양, 파주, 서울 광진과 강남, 성북 등 10곳이 넘는 다양한 장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와 상가, 직장, 학교, 커피점 등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3일간의 연휴 동안 거리 두기가 제대로 안 지켜진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감염원이 드러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가 그간 8% 수준이었지만 14.3%까지 크게 높아진 것도 문제입니다. 장마철과 휴가철,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용한 전파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환자는 한 명의 환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면에 몇 명 또는 몇십 명의 환자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한편 신규 격리 해제자는 9명으로 총 13,910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1,100여 명이 격리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병상 가동률은 42에서 51% 수준으로 아직 확진자를 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의 예배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소모임이나 공동식사는 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 1일 확진자가 나온 서울의 경우 확진자의 대부분이 사랑제일교회 신자였습니다. 검사 대상 신자 가운데 아직 66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서울시는 경찰의 협조를 받기로 했습니다. 홍소구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6명 더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건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성북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만 107명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이 교회 신자 방문자 771명을 검사해 14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회의 검사 대상자는 모두 4,066명입니다. 이 가운데 669명은 주소 등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중으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서울시 직원이 직접 방문해 조속한 검사와 자가격리를 재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회 컴퓨터에 저장된 신도 명단과 예배 참석자 명단을 통해 검사 대상자를 재차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의 모든 신자와 방문자에 대해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검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시 교회 등엔 방역과 검사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책임을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라고 적시했습니다. 방역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교회 신도들이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어 집회 참석자 가운데 유증상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755병상 중에 389병상이 사용 중으로 가동률이 51.5%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병상 수요 급증에 대비해 추가로 모두 350병상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서울시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서정협입니다. 8월 16일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 지역 확진 환자는 전일 0시 대비 146명이 늘어서 1987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403명이 입원 중입니다. 서울시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넘은 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입니다. 최대 신규 확진자를 기록한 3월 10일보다도 3배 이상이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규 확진자만 107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위기 수위를 뛰어넘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중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연휴가 일촉즉발의 확산 고비입니다. 서울시는 조기 발견, 조기 검사, 조기 치료의 3T 체계를 확실히 작동시켜 1분 1초라도 신속하게 조기 진화에 나서겠습니다. 더불어 방역 방해와 비협조로 사회 공동체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먼저 병상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일 22시 기준 서울시 병상 가동률은 755병상 중 389병상을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51.5%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병상 수요 급증에 대비해 현재 100병상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총 305병상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자택격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역시 도심 호텔 등을 활용해서 542실을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조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성북구 사랑교회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16일 현재 관련 확진자는 총 193명이며 이 중 서울시 확진자는 145명입니다. 현재까지 교인 및 방문자 등 771명이 검사를 진행해서 14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음성이 280명, 나머지는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사 진행 사항은 미진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검사 대상자 4,066명 전원에 대해서 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고 그중 3,397명의 소재를 확인했으며 서울 거주자 1,971명에 대해 신속한 코로나 검사와 자가 격리를 안내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16개 시도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신도와 방문자들도 조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그중 669명은 주소 불명 등 여전히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일 중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서울시 직원이 직접 가가호를 방문하여 조속한 검사와 자가격리를 촉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종사자는 물론이고 모든 신자와 방문자께서는 지금 당장 가까운 보건소와 검진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 감염 확산에 대한 책임 역시 확실히 묻겠습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정광훈 목사는 책임 있는 방역의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반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물어 정광훈 목사와 성북구 사랑교회 관계자를 고발하겠습니다. 특히 8월 15일 집회에 사랑조일교회 신도가 참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은 지금 바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지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 함께 지금부터 잠시 멈추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폭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SNS 메시지를 통해 격리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 다수가 거리 집회에 참여까지 함으로써 전국에서 온 집회 참석자들에게 코로나가 전파됐을 수도 있다며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을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는 오늘부터 본훈련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육군 간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정을 긴급 연기했습니다. 한편 정치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검증 역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실상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이제는 실외라 하더라도 100명 넘는 모임은 자제해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스포츠 경기는 다시 무관중 경기로 들어가고 학교도 원격 수업이 늘어납니다. 오늘부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바뀌는 게 무엇인지 송금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 수도권 감염 고리를 끊는 것이 거리두기를 강화한 목적입니다. 먼저 실내에서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이 직접 만나는 모든 모임은 강력히 자제돼야 합니다. 전시회나 채용시험, 박람회 같은 공식 행사는 물론 결혼식, 동창회 같은 사적인 모임도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권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며칠간 운영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그때는 이제 강제 규정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선 종교시설의 예배나 법회를 제외한 모든 행사가 금지됩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인원수는 상관없습니다. 보름 남짓 관중을 허용한 프로축구 등 스포츠 경기는 내일부터 다시 무관중 경기로 바뀝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수도권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2주 동안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인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과 이동이나 교류가 활발한 지방의 거점 도시들도 방역 노력을 한층 강화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12개 고위험 시설 대상에 19일부턴 전국의 PC방도 추가됩니다. 특히 클럽 등에 대해선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객실과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며 하루 1개 업소만 이용해야 합니다. 학교는 다시 원격 수업이 늘어나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조정하고 어린이집, 복지관 등에 대해서는 휴관이 권고됩니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로 사무실 밀집도를 절반으로 낮춰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최소 2주 동안 유지되는데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경우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기자, 오늘 오전 나온 수치가 이른바 비상 상황인데요. 확진자 현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신규 확진자는 279명인데 국내 발생이 267명입니다. 서울에서만 141명, 경기도가 96명.
서울, 경기 지역만 237명의 신규 확진자 나와서 네. 전체 확진자의 89%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사망은 305명으로 치명률은 약간 떨어진 1.99%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로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이 확진자가 무더기로 지금 전파가 된 거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앞서서도 보셨지만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네. 전광훈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로 있는 곳인데 그렇죠. 오늘 오전까지 193명의 누적 확진자가 전국에서 나왔다라는 건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250명 가까이 지금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전체 검사 대상자가 4,066명인데 이 4,066명에 대해서는 강제 검사 명령이 내려졌죠. 현재 한 1,000여 명이 검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4명 중 1명꼴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4,000명이 넘는 검사 대상자가 있으니까 많으면 1,000명까지 누적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폭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더욱더 큰 문제는 이 사랑제일교회는 전국에서 또 그 신도들 그렇죠. 또는 방문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신도들이 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 코로나19의 특징이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해서 옆 그렇죠.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데 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됐을 죄송합니다. 가능성이 있죠.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요즘에는 뭐 직장과 카페 할 것 없이 일상 곳곳에서도 이 동시다발적으로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었고요. 파주 스타벅스에서 25명씩까지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또 양평에 있는 서종면 복다림 모임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예, 8월 초에는 뭐 국내 발생이 하루에 10명대로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 이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뭐 깜깜이 전파, 조용한 전파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겠죠? 8월 초에는 이제 10여 명 정도로 하루 확진자가 좀 국내 발생이 좀 적었습니다만 또 최근엔 치명률이 많이 감소하고 있었고 사망자가 좀 줄어든 상태였죠. 그런데 코로나19의 특징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용한 전파이기 때문에 이 깜깜이 전파, 조용한 전파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순천향대병원 연구진이 무증상자와 유증상자의 바이러스 배출량을 검사를 했는데 그 양 배출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네네. 결국에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신도 모른 채 많이 감염시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환자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사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2단계로 격상이 된 첫날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사실 12개 위험 시설이 있죠. 고위험 시설, 뭐 학원, 뭐 그런 그 고위험 시설이 있는데 노래방 같은 경우 방역이 좀 강화가 되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학원이나 뭐 종교 시설이나 워터파크, 공연장, 특히 실내 결혼식장 이런 것들은 마스크 착용 계속 해야 되고요. 출입자 명부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뭐 고위험 시설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아마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잖아요. 핵심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할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실외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요.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급적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또 서울과 경기 지역은 이동 제한은 아니지만 또 지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휴가철인데 또 지역으로 가는 것도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월요일까지가 연휴라서 이번 연휴가 사실 최대 고비라고 또 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백신 개발에 또 속도가 붙고 있죠. 가장 빠르게 나올 만한 백신 뭐가 있을까요? 백신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 네. 세계적으로 6개가 지금 개발되고 있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최소 1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데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 대학이 같이 만들고 있는 유전자 제조업 방식인데 이건 전통적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간 안전할 것으로 보이고 효과도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10월 말쯤에 출시가 될 것인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들어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뭐 백신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제로 뭐 항체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는데 이 소식 잠깐 전해주시죠. 지금까지 나온 것 약 중에 렘데시비르라고 항바이러스제 이렇게 그 주사로 만든 약인데 네네. 그 효과는 아주 탁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도 필요한데 항체 치료제라고 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항체를 인공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신약인데 국내에서도 개발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큰 제약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항체 치료제도 지금 1상, 2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어서 올 연말까지는 한번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그래픽을 통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지연 기자 연결합니다. 먼저 방역 당국이 발표한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279명 늘었습니다. 어제 166명이 증가한 데 이어서 오늘은 200명 후반대로 확진자가 새로 집계가 돼서 5개월여 만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279명 가운데 국내 발생이 267명으로 12명인 해외 유입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사흘 동안에만 누적 신규 확진자가 548명에 달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확진자만 따져보면 서울이 141명, 경기가 96명, 또 인천이 8명으로 수도권이 신규 확진자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추이를 날짜별로 보겠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과 쿠팡 물류센터 등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었죠. 그런데 당시 하루 최고 확진자가 67명이었는데요. 최근의 증가세는 이보다 훨씬 가팔라서 어제 152명에 이어서 오늘은 245명까지 나왔습니다. 더구나 5월 당시보다 집단 발병 건수 또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네, 최근 수도권 확산은 아무래도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주요 원인이었던 거죠? 네, 서울 경기 지역에 교회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93명에 달하고요. 또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경기 고양시의 교회 2곳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분석을 해봤더니 예배를 볼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나 성가대나 소모임에 참석해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눈 경우 또 증상이 있는데도 예배에 참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종교시설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규 예배 외에 대면 모임은 삼가야 하고요. 또 특히 침방울이 퍼질 수 있는 통성기도나 단체 식사는 자제해야 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우선 몸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는 가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등록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의 1차분을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의 최종 단계인 3상시험을 거치지 않는 등 안전성에 대한 의심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보건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코로나19 백신의 1차분을 생산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세계 최초로 공식 등록 소식을 알린 지 나흘 만입니다.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예 연구소가 개발한 1차분의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번에 개발한 백신이 필요한 모든 검증 절차를 거쳤으며 특히 푸틴 대통령의 딸도 임상시험에 참여할 정도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После второго укола, второй прививки тоже температура немного поднялась, ну и все сошло потом на нет. Чувствует себя хорошо и титры высокие. 하지만 러시아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임상시험은 물론 이후 시작된 2차 임상시험의 상세한 내용 역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상시험의 최종 단계인 3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만큼 완전한 백신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 hope that the Russians have actually definitively proven that the vaccine is safe and effective. I seriously doubt that they've done that. 러시아는 백신의 생산, 공급과 동시에 러시아 내는 물론 아랍에미리트와 브라질 등에서 3상시험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2,100만 명을 넘었고 신규 확진자는 29만 명을 넘는 등 확산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서울 잠수교의 보행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서울시는 잠수교 수위가 5.5m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20분부터 보행자 통행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잠수교는 수위가 5.5m 이상일 때 보행자 통행이, 6.2m 이상일 땐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잠수교를 끝으로 서울 시내 주요 도로 구간 가운데 현재 통제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경찰이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민분향소에 대한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원순 전 시장의 시민분향소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반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는 푹푹 찌는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한낮에 대구가 37도까지 오르겠고 전주 35도, 제주 36도, 강릉 35도 등 35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도 31도로 어제보다 날이 더 덥겠는데요. 여기에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낮 동안의 무리한 바깥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만 다소 껴 있는데요. 이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나가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면은 서울이 31도, 대구가 37도, 포항 37도, 광주가 33도로 어제보다 날이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 25도, 한낮엔 33도로 밤낮으로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더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